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제시문 기출문제 풀이 중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화학 1번 기출문제 풀이를 맡게 된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이상명입니다. 해당 문제는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항집 187쪽부터 나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항 일반 정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중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와 의료학과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제 범위는 화원과 화투를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및 용어로 가역반응, 동적평형, 화학평형, 르샤틀리의 원리, 반응속도, 반감기, 활성화 에너지처럼 화학원과 화학투에 나오는 개념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시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구분할 수 있는 동전이 640개가 있고요. 그 모든 동전을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큰 상자 안에 넣고 상자의 뚜껑을 닫은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면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와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같아진다고 하자. 즉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이 320개,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이 320개씩 있다. 그리고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을 반응물,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을 생성물이라고 간주한다면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전 앞면을 반응물, 동전 뒷면을 생성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양방향 화살표를 표현해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반응물의 농도는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로, 생성물의 농도는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면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와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320개로 딱 맞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었을 때 항상 같아진다 가정을 하고 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문항들의 자료와 함께 출제 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문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상자를 흔들고 있을 때 각 동전의 앞뒷면이 뒤집히는 과정을 동적 평형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반응의 평형상수 K와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의 반응지수 Q,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 초기의 진행 방향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서 평형상수 K를 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지수 Q와 비교해서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즉 반응의 진행, Q와 K를 비교한 반응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쭉 문항에 대한 설명을 다 한 이후에 문항에 대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부터 다시 출제 의도와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1-2번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640개의 동전이 평형에 도달하여 앞면 또는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동적 평형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 640개를 상자에 추가했다. 즉 반응물 640개를 동전에 추가했고 계속해서 동전에 든 상자를 흔들었다. 아래 각 상황에서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르샤틀리 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동적 평형에 들어가 있는 320개씩 앞면과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이 있을 때 거기다가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 640개, 즉 반응물 640개를 추가했을 때 평형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구해야 하는 상황은 동전을 추가하기 직전, 즉 동적 평형 상태, 그다음에 새로 동전을 추가한 직후, 반응물을 추가한 직후,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전이 각각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을 약간 바꿔서 동전 앞면에 끈끈한 물질을 발라 동전이 한 번 뒤집히게 되면, 즉 동전이 뒷면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바닥에 붙어버리면 다시 뒤집힐 수 없게 만들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을 때 그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에서, 즉 반응물만 있는 상태에서 상자 뚜껑을 덮고 흔들면서 5초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붙은 동전을 모두 떼서 상자 밖으로 꺼냈다. 즉 반응물 중에 생성물로 변한 것들은 모두 꺼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방법으로 상자를 흔든 시간에 따라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를 기록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간단히 잠깐 보시면 0초일 땐 총 640개의 동전이 있었고요. 5초를 흔든 이후에 보니까 450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초를 흔드니까 320개가 남았고 5초가 더 지난 이후에는 225개가 남았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응의 반응 차수를 구하고 상자의 동전이 5개 남아있을 때까지 상자를 흔들어야 하는 시간을 구하시오. 여기 조건으로 동전이 서로 붙거나 상자의 바닥이 아닌 다른 면에는 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성물로 바뀐다라고 가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응의 반감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반응의 차수를 유추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사실 반응 차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반응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성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1차 반응이라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위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다라는 것을 출제 의도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주어진 반응의 차수를 유추할 수 있는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한 반감기를 토대로 반응의 진행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동전의 개수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문제 제시문에서 동전의 개수와 농도를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동전의 개수와 각각 물질의 농도는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동전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동전이 선 상태를 거쳐가야 한다. 즉 동전이 갑자기 앞면과 뒷면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섰다가 다시 뒤집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설명이고요. 동전이 뒤집히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내고 이를 연관지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뒤집히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동전의 선 상태를 에너지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정의를 한다면 활성화 에너지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예도에서는 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네 문제를 하나씩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번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간단하게 구해야 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앞 뒷면이 뒤집히는 과정을 동적 평형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정의했듯이 앞면이 위를 향한 상태를 반응물, 뒷면이 위를 향한 상태를 생성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제 앞면이 위를 향한 상태를 앞면, 뒷면이 위를 향한 상태를 뒷면이라고만 이제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뒷면으로 뒤집히는 과정은, 즉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뒷면이 앞면으로 뒤집히는 과정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 앞면밖에 없기 때문에 앞면이 뒷면으로 뒤집히는 정반응만 일어나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뒷면으로 뒤집힌 동전, 즉 생성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뒷면으로 뒤집힌 동전들이 다시 앞면으로 돌아가는 역반응도 점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왜냐하면 앞면을 향하고 있는 동전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뒷면이 위를 향한 생성물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결과적으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의 평형상수 K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에 각각의 반응물의 개수를 거듭 제곱한 이후에 각각의 반응물 농도를 곱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생성물의 농도에다가 생성물의 개수를 거듭 제곱한 이후에 모두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봤듯이 이 반응 같은 경우는 동전 앞면이 동전 뒷면으로 각각 개수가 1로 서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동전 앞면의 농도를 분모에 넣고 동전 뒷면의 농도를 분자에 넣었을 때 각각 평형 상태에 들어가면 640개의 동전이 각각 320개씩 존재를 하게 되고, 두 동전은 같은 개수의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형 상수 K는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 Q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지수는 평형상수와 동일한 식으로 구하긴 하지만 평형상수의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대입해서 구하는 반면, 반응 지수의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현재 상태의 농도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동전의 앞면이 모두 위를 향한 초기 상태의 경우는 반응물만 640개가 있고 생성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Q는 640분의 0, 즉 0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반응 초기에 이런 반응 초기에 반응의 진행 방향을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반응 초기에는 반응물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반응만 일어나겠지만 Q와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Q랑 K를 이용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형상수 K가 1, 그다음에 반응 지수 Q는 0으로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반응의 평형이 이제 이동하여 동적 평형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동적 평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자에다가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 640개를 추가했다. 그랬을 때 다음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르샤틀리의 원리와 연관지어 설명해 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동전이 320개씩 있는 동적 평형 상태이고 세 가지 경우 모두 평형 상수는 1입니다. 자, 이때 먼저 1번부터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상수는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면인 동전도 320개, 뒷면인 동전도 320개가 됩니다. 즉 현재의 반응 지수도 Q는 320분의 320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K는 Q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로 동적 평형에 있는 상태에서 앞면이 위로 향한 동전, 즉 반응물 640개를 추가했다. 자, 이때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앞면인 동전이 320개가 있었고요. 거기다 추가로 640개를 넣었기 때문에 총 960개의 앞면인 동전이 있고 뒷면인 동전은 그대로 320개가 존재합니다. 즉 이때 상태에서의 반응지수 Q는 960분의 320으로
3분의 1이라는 값이 되고 1과 3분의 1을 비교했을 때 평형상수인 K가 반응지수인 Q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한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추가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전의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총 이 상자에 있는 동전은 1280개이고요. 평형상수가 1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인 동전이 같은 개수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즉, 총 1280개 동전 중에 각각 앞면과 뒷면이 640개씩 존재를 하게 되고, 반응지수 Q는 640분의 640, 즉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이 값은 반응지수와 평형상수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적 평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르샤틀리 원리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샤틀리 원리는 동적 평형에 있는 어떤 화학계에다가 농도, 압력 또는 온도 같은 변화를 주었을 때 그 변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현재 농도를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 농도 변화를 상쇄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평형이 이동할 것입니다. 즉, 반응물 640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반응물의 농도를 낮추는 정반응이 더 우세한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번 문제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동전이 한번 뒤집혔을 때 다시 뒤집힐 수 없게 만들고 5초 간격으로 동전을 떼냈다. 동전을 바깥으로 빼냈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더 이상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정반응을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동전이 감소하는가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해야 될 내용은 반응 차수, 그리고 동전이 5개가 남아있을 때까지 상자를 흔들어야 하는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0초일 때와 10초일 때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0초일 때 상자에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는 총 640개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5초 동안, 0초부터 5초 동안 5초를 흔들었더니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는 450개입니다. 자, 그러면 5초 동안 감소한 동전의 개수는 190개고요. 다음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자, 10초일 때를 기준으로 먼저 보게 되면 10초일 때 남아있는 동전은 총 320개이고요. 자, 여기서 10초일 때를 고른 이유는 0초일 때와 10초일 때 서로 동전이 반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초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10초일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초일 때와 20초일 때 5초 동안 또다시 감소한 동전의 개수를 구해보면 총 95개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뽑아낼 정보는 자, 왼쪽에 있는 남아있는 동전의 수는 모두 앞면이 위를 향한 동전, 즉 반응물의 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감소한 동전의 개수는 자, 반응물이 얼마나 생성물로 바뀌었는가 하는 반응 속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와 감소하는 동전의 개수가 비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640개가 있을 때는 190개만큼 반응을 했고요. 320개가 있을 때는 절반인 95개만큼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반응의 경우는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의 속도가 비례하는 1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반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해석해 본다면 이 반응에서의 반감기는 640개가 320개로 감소하는 10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초 동안 절반씩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640개라고 하는 반응물이 총 5개로 감소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가 남아야 되고 총 640개로 시작을 한다.
자,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n번만큼 지나면 총 5개가 된다라는 의미의 식이죠. 자, 이 식을 풀어내게 되면 n은 7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반감기는 7번이 지난 70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동전이 상자에 5개가 남을 때까지 흔들어야 하는 시간은 반감기가 7번 지난 70초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동전이 선 상태를 거쳐가야 한다. 이때 동전이 뒤집히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내고 이 반응의 활성 에너지를 설명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동전이 뒤집힌다라는 것은 동전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동전이 앞면에서부터 뒷면으로 넘어갈 때 단순히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 상태라는 것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앞면과 뒷면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 즉 각각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동전이 뒤집히기 위해서는 앞면이 뒤로 가든지 뒷면이 앞으로 오든지 즉 정반응으로 진행하든 역반응으로 진행하든 모두 선 상태를 지나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앞면인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부터 에너지가 높은 선 상태를 지나 다시 에너지가 낮은 반응물로 이렇게 생성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그래프와 동일한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화학 반응에서도 낮은 에너지 상태의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은 활성화 상태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넘어가야 하는 에너지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즉 여기서도 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앞면이 뒷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활성화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설명해 본다면 앞면이나 뒷면일 때 에너지와 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 상태와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일반전형 화학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화학 1과 화학 2에 있는 개념들이 모두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화학을 응시하는 화학을 면접에서 이제 요구하는 모집 단위를 지원한다면 화학 1과 화학 2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면접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대학교 화학 기출문제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의 모집 단위에서 치르지 않았던 기출문제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요. 반드시 화학 1뿐만 아니라 화학 2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